수술하고 나서 실명이 되는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나쁜 원인 중에 하나가. 안녕하세요. 서울하나원과의 한정일 원장입니다. 백내장 수술하고 생기는 부작용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, 뭐 단기적으로 예를 들면 수술 직후에 생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. 수술 후에 이제 생긴 부작용이 후유증이 남아서 쭉 지속되는 부작용,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수술 직후에 생기는 부작용 중에 가장 큰 부작용은 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. 대부분은 이제 눈 수술할 때 점탄 물질이라는 걸 넣거든요. 눈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. 점탄 물질이 다 빠져나가지 않으면 눈 속에 있는 방수가 배출이 잘 안 돼서 안압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왜 점탄 물질이 왜 남게 되는가?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, 점탄 물질을 남겨놓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제거가 불충분하게 된 거잖아요. 이 수술이 잘 끝나는데도 일부가 남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. 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큰 부작용 없이 끝납니다. 또 한 가지 이유가 한 가지가 뭐냐면,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수정체 전낭절개를 하고 안에 있는 혼탁된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공수정체를 넣게 되는데, 이 수정체를 싸고 있는 막 수정체 낭 또는 뒤쪽에 있는 훈낭이라고 그러는데, 훈낭이 파열되는 경우가 있어요. 수술 중에 뭐 워낙 약해서 파열되는 경우도 있고, 뭐 수술 부작용으로 이제 파열되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럴 때 수술 부작용으로 파열이 되게 되면 이 수정체 조각이 뒤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걸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점탄 물질을 이제 많이 넣을 수 있어요. 그걸 원래 깔끔하게 빼줘야 되는데, 깔끔하게 빠지지가 않거나 깔끔하게 빼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것 때문에 이 점탄 물질이 남게 되면 안압이 많이 올라가서 통증도 심하고 시력도 안 나오고, 대부분은 근데 이제 안압이 올라가 생기는 문제들은 며칠 동안 이제 치료하게 되면 괜찮아집니다. 이제 요거는 이제 수술 직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, 수술하고 나서 실명이 되는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나쁜 원인 중에 하나가 안내염이라는 겁니다. 안내염은 사실은 안과에서로서 이불을 별로 내고 싶지도 않은, 예를 들면 해리포터 영화 보시면 볼드모트를 유노후라고 얘기하는, 이제 그 사람 이름을 얘기 안 하는 것처럼, 왜냐하면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. 안내염도 사실은 초기에 잘 치료를 하면 뭐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도 있고, 아니면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균이 너무 강력한 균이거나 너무 이제 지연돼서 오게 되면은 이제 실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안내염은 말 그대로 눈 안쪽에 생긴 염증인데, 보통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거기에 감염이 돼서 발생됩니다. 백내장 수술하고 나면 원래 그 다음날 잘 보여야 되잖아요. 1.0 이렇게 시력은 못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여야 되는데, 그 다음날부터 막 눈이 막 빨갛고 통증이 있으면서 안 보인다. 그리고 밖에서 보니까 눈이 검게 보여야 되잖아요. 투명한 각막이 보이고. 근데 눈동자가 하얗게 보인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안내염이 있을 수 있겠구나,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, 안내염 치료를 할 때 안내염 조절이 잘 안 되면 망막이나 시신경에 손상이 돼서 실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수술이라는 게 안압이 올라가는 것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, 기구나 이런 것들 소독에 깔끔하게 해서 생기지 않도록 당연히 노력을 하고, 뭐 대표적으로는 예를 들면 우리 수술할 때 이 넣는 점안액 중에 포타딘이라고 하는 이제 강력한 살균제 같은 그 약을 사용해가지고 안내염 같은 것도 예방을 하는데요.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생길 수 있다는 게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죠. 치료라는 걸 종점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발견을 빨리 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, 이런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수술 이후에는 조심해야 될 것들, 그리고 우리가 이 나쁜 사인들,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교육을 시켜드리는데,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빨리빨리 병원에 와서 조치를 받는 거,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. 수술하고 나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일단은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. 그래서 세수나 세안은 뭐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. 1주나 2주 정도 세안을 해서 눈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, 그리고 뭐 무거운 걸 든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심하라고 하죠. 그리고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이나 쇠로 된 안대를 이제 하라고 하는데, 그 하는 이유가 뭐 별다른 건 아니고, 자는 동안 눈이 눌릴까봐 눌리지 않게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조심을 했는데, 가장 중요한 거는 눈은 이제 우리 보는 기관이잖아요. 그래서 시력이 떨어졌다. 그러면 이건 이제 위험한 사인입니다. 그러니까
예를 들면 뭐 수술하고 그 다음날 안 보여. 그러면 이제 이상한 거거든요. 그러면 왜 안 보이는지 원인을 찾아봐야겠죠. 안 보인다는 게 이제 가장 큰 거고, 이제 충혈이 너무 심하다, 또 이제 통증이 있다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좋지 않은 신호가 되겠습니다.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지체하지 말고 수술받은 병원이 멀다 그러면 가까운 병원이라도 빨리 가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을 꼭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은 대부분 뭐 큰 부작용이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뭐 전국에 뭐 백내장 수술을 잘하시는 안과 선생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실 거예요.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은 찾아보시면 좋은 데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데, 예를 들면 백내장 중에 수정체가 덜렁덜렁 하는 백내장이라던가, 아니면 뭐 수정체가 너무 혼탁이 심해가지고 과숙백내장처럼 심하다거나, 아니면 어느 특정 부위가 너무 심하게 이제 혼탁이 돼 있어서 훈항 파열의 위험이 높다거나, 그리고 뭐 녹내장이 있었던 눈이거나 망막 수술을 받았던 눈이거나, 백내장 수술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길 만한 환자들 군이 있어요. 근데 뭐 사실은 이제 환자분이 본인이 알기는 어렵죠. 뭐 안과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알려드려야 되는 건데, 그런 경우에는 그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병원이 좋겠죠. 망막 수술을 같이 하는 병원들이 그런 것들을 대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일반적인 백내장이라고 그러면 뭐 편하게 받으셔도 되지만, 본인이 만약 그런 이제 위험군에 속한다라는 걸 인지를 하셨다면 그런 데 가서 받으시면 좋은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서울하나안과 한정일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